현장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정책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의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산뜻의사입니다. 원래 그 산뜻의사가 우리 산부인과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뜻을 풀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무거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옛날에 최초로 의사가 파업했을 때 2000년도에 공중보건의사였고요. 그리고 딱 20년이 지난 지금 개원한 지 18년차 된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본인 목숨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항상 파업을 하면 문제가 의사들은 이제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직업군이잖아요. 전문 직업군인데 그런 치료원에서 만약에 의사가 파업을 하게 되면 환자 치료를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언론에서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환자를 진료 못 하게 돼서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도 의사들이 파업을 한번 했었어요. 딱 20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의약분업 문제 때문에 이제 파업을 했고요. 그나마 그 유지해 왔던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지만 그래도 의사들이 계속 감내해 오면서 이 의료 시스템을 이제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그 4대 그 의료 정책이 실시가 되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하는 K방역이다 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정책이고 의사들의 그런 생각과 현장에서의 목소리, 제대로 된 데이터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의료 시스템마저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일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서 그와 비슷한 정책을 과거에 시행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의약분업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의전원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공공의대를 설립을 하고 의사의 수를 10년에 걸쳐 4,000명 늘린다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의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까요? 그것은 의사를 공공재로 보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의대를 다닐 때도 다 자기가 수업료를 내고 의대를 다녔고 전문의 과정이 되기까지도 박봉에 시달리고 장시간의 노동을 견뎌나가면서까지도 그것이 다 본인들의 그런 그 수고로 전문의가 탄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다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리고 본인 돈을 추가해서 다 병원을 짓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다 보니까 세금만 열심히 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가 공공재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우리 의사들을 공공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단추가 의약분업이었어요.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의 어떤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가는 그대로 놔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이 싸웠는데 그때는 이제 개원이들이 당장 힘드니까 이제 개원이 중심이었지만 그 이후에 의전원을 만들었습니다. 의전원을 만든 이유는 취지는 좋았어요. 뭐 그 학사 출신들이 의대 대학원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 출신들도 군대를 가야겠죠. 그 의사들이 군대를 가면은 군의관도 되고 공중보건 의사도 됩니다. 공중보건 의사 제도는 상당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농어촌에서 의사를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친구들이 공공의료를 이제 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의전원이 생기고 나서 의전원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중보건 의사가 상당히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투입할 인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의전원은 완전 실패한 정책이죠. 게다가 의전의 원래 또 목적이 그 의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대부분 의대를 졸업을 하고 임상의사가 됐습니다. 대부분 개업을 한다든지. 그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이 그냥 의학 전문 대학원만 만들면은 의과학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공공재의 완성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고시를 봐야 될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거부했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가 되어야 할 전공의들도 시험을 못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의 의사 수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의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이런 정책들을 이끌어가면서 오히려 반발을 가져오게 되니까 의사가 부족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수련이 병원에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병원을 이끌어 나가고 또 공중보건 의사가 돼가지고 공공의료를 이제 메꿀 텐데 역설적으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하게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지방의 의사수가 늘고 그리고 또 공공의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거를 강행을 하려 할까요? 그게 바로 의사들을 공공재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의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의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의료를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쿠바죠. 쿠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의사 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받는 월급이 $50입니다. US 달러로. $50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들은 공공재예요, 쿠바에서는. 그래가지고 남미의 그 의료가 이제 취약한 그런 지역에다가 보내요. 국가 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노예처럼 팔아먹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의사들이 그 남미에 가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망명을 하고. 그만큼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왜? 거기 돌아가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공공재로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가 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약이 없어요. 좋은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가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 군의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제도냐면은 군대에서는 이제 외상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응급의학과나 이런 일반외과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의사들을 수급하기 위해 가지고 장기 군의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 중에서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서울대나 연대나 아무튼 이런 대학에 열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요. 유급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당신한테 이제 학자금도 주고 공부할 기회를 줬는데 왜 공부를 못했냐 해가지고 강제 퇴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뉴스에도. 군대에서 이제 쫓겨난 이후에 다시 그 의대에 복학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졌어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요. 결국 어떻게 해서 이제 의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군대에서 10년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때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10년 동안 그냥 때우고 그러면서 제대로 배우질 못해요. 배우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10년 차 됐을 때 여러 가지 의술을 어깨동무로 배워가지고 전역을 하고 그리고 개원을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전공을 할 거 아닙니까? 전공을 할 때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2%예요. 대부분 피부과, 정신과, 성형외과였어요. 그러니까는 개원하면 잘 되는 과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군대에서 필요한 의사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게 실패한 거죠. 그 공공의대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일단 원하는 과에서 수련의를 거쳐서 전문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벌써 5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브 스페셜로 전임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전임의가 보통 1, 2년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6, 7년을 이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3,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공보위가 보통 근무하는 기간이 3년이거든요. 공보위로 대체하면 됩니다. 굳이 공공의대 안 만들어도 엄청나게 많은 공보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의전원이 없었으면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의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보위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공공의대가 없어도요. 근데 굳이 공공의대를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 저도 궁금했어요. 과거의 정책도 있고 국가도 정부도 잘 알고 있는데 왜 만들었을까?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시민단체에서 의대생을 뽑겠다. 그렇다면은 그 시민단체가 추천한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정부의 협조적인 시민단체와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녀겠죠. 이런 사람들이 의대를 간다? 그리고 뭐 공부를 못해도 인수만 펼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의사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요. 의학은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특히 응급실에서는 1분 1초가 급해요. 그랬을 적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의사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런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의대 졸업하면요, 국가가 만든 의료기관에서 먼저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국가가 만든 기관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죠? 예,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병원이 실험실이 될 겁니까? 절대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의대는 이미 그 장기 군의관 제도를 통해서 엿봤듯이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전혀.